친구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맞는 걸까? 인격이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하고, 계산이 확실한 친구와 계산적인 친구는 다르죠. 다 폭로하는 친구. 야, 얘가 차인 거야. 손절 욕구 샘솟는 친구. 그런 친구는 더 이상은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 들으시면 우리 아니면 누구란 논의가 이제 끝나요. 이제 큰일 났어. 관계에 대해서 좀 이상화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따뜻한 어머니상, 밥 잘해주시고 막 이런 어머니상,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강인한 아버지,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 며느리는 딸 같은 며느리, 뭐 딸은 친구 같은 딸, 그리고 또 하나 친구입니다. 의리. 한 번 친구는 끝까지 친구지, 배신해도 또 용서해주고, 야 우리가 친구인데 야 친구끼리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친구라는 한 단어가 주는 굉장히 이상화된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맞는 것일까?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인가요? 여러분 옆에 계속해서 두어도 괜찮은 친구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애가 5학년이거든요. 제목만 보고 저한테 엄마 친구랑 손절해도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손절해도 될까요? 저는 친구들한테 모든 시간과 감정을 올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 부르면 야근을 하고 있든 다음날 새벽 출근을 하든 고민하지 않고 달려갔던 저와는 달리 언젠가부터 애들은 우리 관계에 소홀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제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지니까 떠나거나 외면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남은 친구도 몇 명 없습니다. 인생 헛산 거 아닌지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보통 이제 4세, 5세 이때부터 이제 또래를 이제 막 사귀는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또래 집단이 거의 절대적인 지를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은 인생의 고민도 얘기하고, 자기의 가정사, 안 풀리는 연애 고민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끈끈한 우정을 맺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년, 보통 한 40대가 진입하면서부터는 이 친구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묘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결론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다 줄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라이프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진다. 가족과 직장을 챙기기에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체력도 어떤 정서도 여유가 없는 시기예요. 중년기에 되면 회사에서도 중요한 허리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업무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판단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만큼 체력은 점점, 저는 깨어나다는 말이 제 인생 사전에서 사라진 적이 정말 오래됐어요. 나에게 병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몸이 항상 이제 힘들죠.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체력이나 정서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늘은 좀 저녁에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해볼까?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애랑 딱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애랑 또 한 시간 얘기하고 정서적으로 탈진돼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시간도 아까운 친구들이 생깁니다. 맨날 만나면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막 한 얘기 또 하고, 막 안 그래도 얼굴책에서도 다 봤는데 그 얘기 또 자세히 하고, 그다음에 또 뒷담화하는 친구들.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시간 썼죠, 돈 썼죠, 체력 썼죠.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올 때는 인생 힘든데 이런 친구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로가 된다,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친구들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결혼 때문에 물리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넘어간 친구들인데, 저 이렇게 지도 펴놓고 보니까 동서남북에 살아요, 진짜. 그래서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는데 늦둥이 난 친구도 있고 또 어린 자녀 있고 막 이래요. 지난번에 한 번 만나는데 거기 애들이 훨씬 많아요. 13명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만났는데 말을 못해요. 얘가 말하려고 그러면 이 얘기가 와서 뭐하고, 얘가 오면 얘가 오고 막, 그런데도 그냥 같이 있는 시간만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만나기 너무 힘들다. 오늘날 마음 너무 힘들어서 오늘 꼭 친구 한 명이랑 치맥하면서 얘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또 외롭다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서 좋아하는 게 바뀌기 때문에 친구가 줄어요. 등산, 막 골프. 저는
가만히 앉아서 노닥거리는, 커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참 친구 맺기가 좋은데 막 골프 가고 막 이러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골프 되게 좋아하게 된 친구들은 저랑 놀기 되게 또 힘들겠죠. 나이 들면서 좋아하는 게 바뀝니다. 인생에서 해가 되는 친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친구들의 인생에 타격 되게 많이 주죠. 사사건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타격 주기도 하고 이런 삼각관계를 친구 사이에서 만들면서 정말 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죠. 정말로 소중한 친구들만을 챙기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친구가 줄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은 관계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잘못된 이유로 오래 질질 끌게 되기도 하고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기도 하죠. 꼭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친구는 계속해서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인생의 시점에서 중요한 친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친구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많아야지 좋은 분들 있고 저처럼 이렇게 좁고 깊게 파는 분들 있고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리가 있죠. 친구 정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완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손절 욕구 샘솟는 친구. 첫 번째, 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돈이라는 게 말이죠. 정말 치사한 순간에 정말 치사하게 드러날 때가 되게 많은데 이 친구라고 치사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치사함이 없어지지 않은 순간 되게 많아요. 먹고 싶은 메뉴 시키고 더치페이 시키는 친구? 아니죠. 나는 술 못 마시는데 막 소주를 막 10병씩 막 나발을 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더치페이에 꼼꼼하게 하는 있죠. 그 다음에 사업이 되게 잘 될 때는 막 수시로 연락해요. 엄청 친한 것처럼 그러다가 뭔가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원활하지 않게 하는 친구 다 느끼죠. 그다음에 경조사. 이게 민감한 건데요. 우리가 좀 마음을 써놓은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얘가 세상에 얼마나 그 힘든 시절을 겪고 결혼을 하는 거니. 얘네가 얼마나 힘들게 애를 가졌는지 내가 아는데 얘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누구보다 내가 많이 보아왔기에 우리가 10만 원에서 조금 더 써서 20을 하고 20에서 마음을 더 크게 써서 30을 해요. 그러면 이게 200만 원 같은 20만 원, 300만 원 같은 30만 원을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 여정을 아니까 마음을 담아서 봉투에 정말 다 그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내 파마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그런데 그 친구는 깔끔해. 그냥 무슨 규칙을 적용하듯이 1괄 5만 원.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5만 원도 할 수, 3만 원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할 수 없지만 정말 마음으로 했는지 그거 다 알아요. 돈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도. 계산이 확실한 친구와 계산적인 친구는 다르죠. 우리가 계산이 확실한 친구는 함께 가기 참 좋아요. 이번에 내가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 내가 밥 샀으니까 네가 커피 사고. 이런 식으로 되게 확실한 친구는 되게 좋지만 매사에 계산적인 친구는 정말 피곤하고요.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못하나 생각이 듭니다. 공감지수 제로인 부류의 친구들이 있죠. 결국에는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친구가 고픈 거거든요. 이 고픈 지점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애기 이렇게 키우기 힘들어. 야, 너무 힘들어. 내 셋 난 친구가 하나인데 힘들어? 야, 난 어떻겠니? 막 이런 얘기 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닐 때가 있지만 이 친구랑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렵겠다. 뭐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막 재테크 자랑. 우리가 그 집이 그 값에 산 건 아니야. 근데 뻥 튀었어. 와, 진짜 우리는 막 전세비를 올릴 거 막 걱정하고 있는데 막 그런 얘기 하고요. 우리 남편 귀찮아. 너무 나만 따라다녀. 아니 어떻게 세상에 여자가 나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조금 더 나이 드신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손주 사진 보내는 친구들. 애기 없는데 애기 사진 계속 보내면서 이쁘다고. 남의 예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물론 이쁘죠. 하지만 그거 받을 때 약간 좀 상실감 자극하잖아요, 사람들. 이런 친구들 우리가 참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는 친구. 자기 급할 때 진짜 막 톡에서 막 불이 나요. 야, 너네 언니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알바 지금 갑자기 관둬가지고 지금 가게 난리 났어. 그래서 막 내 인맥까지 끌어다가 그 친구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죠. 그러고 나서 고맙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친구니까. 나 필요할 때는 맨날 바빠서 이따 전화한다고 그러고 영원히 전화 안 하고 커피 쿠폰 하나를 보낼 줄 모르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연애하면 잠수 타고 이별하면 나타나는 너. 오직 친구의 생사는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은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러면 얘가 정신을 차렸나 싶으면 또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면은 또 어떤 웬 남자랑 제주도 가 있고 나 이제 남자 안 믿어. 나 진짜 너네한테 너무 미안했어 진짜. 나 정말 너네 우정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런데 다시 그 주에 남자한테 연락하고 우리랑 약속 속 다 뒤집고 또 이제 가는 친구 있죠. 내가 정말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다 폭로하는 친구 있어요. 막 술김에 막 불어요 그냥. 야 얘가 차인 거야. 너네 잘못 알고 있어. 속상하니까 말하지 마. 얘가 차인 거 아니야. 얘가 차인 거야. 아 불쌍해 이리 와. 얘 잘렸어. 돈 내지 마. 너 돈 내지 마. 너 잘린 거 우리가 다 알아. 비밀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치부를 막 드러내는 너 이제 손절하고 싶죠. 내 남친한테 애교 부리는 친구. 민당띵 정말 너무 다정하디당. 항상 이렇게 다정하대요. 만약에 이런 종류의 친구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되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특히 여러분의 어떤 자존을 지속적으로 건드려 왔다면 가치롭게 만들지 않은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친구는 더 이상은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유미 선생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것보다 보내야 될 사람을 제때 보내지 못할 때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친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정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모든 관계는 처음부터 끝이 모두가 다 찬란할 수 없어요. 관계 자체가 생명체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떤 떨린 감정은 없지만 정말로 진정한 동반자 같은 어떤 동지의식과 동반자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관계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우정을 깊이 나누었지만 서로의 어떤 사정과 또 나이와 환경이 변하고 또 내면의 성장 상태가 또 변하고 인격이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친구의 관계가 어느 시점에 종료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연인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 헤어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는 이렇게 멀어지는 방법들이 좀 따로 있어요. 아주 서서히 멀어져야 돼요. 어차피 매일 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연락을 점점 띄엄띄엄 하는 거죠. 오랜만에 어떻게든 연락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뭐 이 말 저 말 하시기보다 야 우리 이제 별로 할 얘기도 없대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냥 다음에 또 통화하자.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난 이제 영희를 내 인생에서 빼기로 했다 라고 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게 좋아요. 나한테 앞으로 영희 얘기하지 마. 영희는 이제 친구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서 영희를 그냥 이렇게 접으시면 되는 거죠.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약간 상실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아마 굉장히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관계, 나에게 되게 긍정적이지 않은 관계를 우리가 끊어낸다는 거는 끊어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끊어내고 나면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다른 관계에 활력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함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몇 가지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요. 이미 친구였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려울 때 함께였고 내가 좋을 때도 정말 같이 좋아해줬던 좋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관계에 대한 에너지를 더 집중하는 거. 집이 좀 멀어도 한번 가는 것. 피곤해도 안부 문자 한 번 더 보내는 것 이런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옛 친구 중에서 재발견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친구였어요. 그때는 분명히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말이 잘 통했나? 나랑 또 지난 10년 살아왔던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친구를 재발견하게 됐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동네 친구랄지 동호회랄지 좀 다른 방식의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어떤 웹상에서 사귄다거나 또 동네 친구를 사귈 때도 또 워낙 참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기본 체크는 돼야지 돼요. 그게 됐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이제 괜찮아요. 요즘에 동네에 있으면 행복한 순간 있거든요. 저희 아들 친구들이 제 동네 친구 됐어요. 지나가면 그렇게 아는 척을 해요. 저한테. 저희 집에서 물 마시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가방 맡기러 오는 애도 있어요. 꼭 동갑이 아니어도 친구의 개념을 되게 다양하게 우리의 일상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누가 저 되게 반갑게 아는 체 해주고 어디 가냐고 막 물어봐주고, 이런 거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파울러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친구가 500m 근처에 살 때는 이 사람의 행복 지수가 평균 42%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행복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하나 오해 없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난 다 행복한 사람들하고만 놀아야지, 외롭거나 소외되거나 힘든 사람들하고는 난 친구 안 해야지,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행복한 친구들과 우리가 어울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힘이, 공존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곁에 좋은 친구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친구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다 들으셨다면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연락을 미처 했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다면 그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를 정말 아껴주지 않아,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 한 명은 우리의 연락처에서 삭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좋은 친구, 웃을 수 있는 친구를 옆에 많이 곁에 두시고 행복하게 사랑받는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